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 30대 후반 강서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남자를 죽도록 사랑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골인했고 지금은 2명의 왕자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남편의 얘기를 좀 하려고요. 아마 직장인이라면 공감을 해줄 만한 그런 얘기일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한 해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바쁜 한 해였어요. 회사에서 맡은 역할이 커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은 늘 피곤해 절어 있었어요. 나름 내조를 하느라 비싼 영양제를 먹이고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도 사주고 쉬는 날에는 마사지도 받으러 다녔지만 얼굴빛이 나아지질 않더군요.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늘 밤늦게까지 회사 서류를 들여다보며 잠든 남편의 모습이 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능력자니까 회사에서 중요한 일도 맡기지 싶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은 한마디로 워커홀릭이죠. 저는 그런 모습이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에게서 조금씩 서운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함구하고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귀찮다는 반응이었어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미주알 고주알 말했죠. 그럼 제가 그만 좀 해. 내가 당신 회사 일을 알아서 뭐하게.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입을 꾹 다문 남편이 어쩜 그리도 서운한지요. 그러다 정말 서운한 일이 생겨버렸지 뭐예요. 남편 회사 송년회가 올해는 대표님 집에서 열린다는데 남편이 제게 숨긴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남편 회사 송년회는 해마다 부부 동반이고 호텔에서 해왔는데 올해는 왜 그러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대체 남편이 왜 숨기는지 궁금했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숨긴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차차 얘기할게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오래 해서 숨기는 것도 없고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서운했어요.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혹시 나쁜 일은 아닌 건지 서운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걱정스러웠죠. 그래서 은근 남편을 떠봤어요. 여보, 올해도 회사 송년회 하지? 어디서 한대? 작년처럼 호텔이겠지? 부부 동반이고? 나 옷은 뭐 입고 가야 할지 구두랑도 세팅해야 하니까 미리 얘기해줘. 하고 물었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모르겠어. 딱 한마디 단답형이었어요. 대체 남편이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대체 대표 집에서 송년회를 한다는 걸 왜 속이는 건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런저런 저만의 생각들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죠. 연말이니 저도 이런저런 송년 모임이 있어서 다니는데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 송년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예진이란 친구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러대요. 서령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아니, 고민은 무슨,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얼굴이 왜 그러니? 꼭 고민 있는 사람 같아. 있으면 털어놔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생각할 문제면 함께 방법을 찾아보게 해. 문제는 무슨, 없어.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자서 까칠한 것 같아. 그럼 다행이고. 예진이의 말 끝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지금 제 고민을 얘기해보자고요.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은 있어서 제 얘기라고는 하지 않고 아는 친구의 얘기라고 하면서 제 고민을 얘기했죠. 저기 내 친구 얘긴데 그 친구 부부가 참 다정하게 잘 사는데 최근에 남편이 좀 이상하더래. 아니, 올해 송년회 모임을 대표네 집에서 하는데 남편이 그걸 내 친구한테 숨긴다는 거야.
해마다 부부 동반해서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송년회를 한다는 얘기도 안 하더래. 그런데 그걸 우연한 기회에 내 친구가 알게 됐나 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왜 대표 집에서 하는 송년회 모임을 내 친구한테 숨기는 걸까? 그렇게 제 고민을 친구의 고민인 것처럼 둘러대 얘기를 하자 예진이란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올해는 남편 혼자 조용히 송년회에 다녀오고 싶은 모양인가 보지. 뭐 별거 없지 않을까? 괜히 네 친구 혼자 소설 쓰는 거 아니야? 별것도 없는데. 준이라는 친구는 그러더군요. 작년 송년회 때 부인이 무슨 실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쪽팔려서 올해는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가는 거 아닐까? 왜 그런 경우 부부 사이에 종종 있더라. 하며 영혼 없이 답을 하는데 눈치 빠른 소연이란 친구는 목소리를 높여 말을 하더군요. 네 얘기를 왜 친구 얘기라고 하고 그래? 서령아, 서운하겠지만 잘 들어. 네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아니니? 왜 요즘 사무실에 오피스 와이프 두고 그런다더라고. 네가 송년회에 가면 오피스 와이프도 올 텐데 괜히 껄끄럽고 거기다가 재수없게 의심받을 짓이라도 하면 그 오피스 와이프랑 깨질까 봐 너한테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요즘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더라. 요즘 직장인들 가운데 오피스 와이프 두는 사람들 많대. 제 얼굴빛이 갑자기 붉어졌나 봐요. 제 친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라는 걸 인정해버린 꼴이 돼버렸죠. 예진이가 제 눈치를 보더니 소연이를 혼내더군요. 야, 너는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냐? 말도 안 돼. 서령이 남편이 어디 그럴 사람이야? 서령이 연애 스토리 몰라서 그래? 둘이 아직도 죽고 못 사는데 너도 참 어디서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 듣고 와서는 서령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 오피스 와이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 이 소연이란 친구는요. 저와 초중고를 같이 나온 동창이에요. 학창시절엔 저한테 그런 감정이 없더니만 언제부터인지 저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더군요. 제가 남편과 금슬이 좋은 것까지 어찌나 질투를 하던지 가끔은 저희 부부에게 관심을 갖는 소연이가 짜증이 날 때도 있었죠. 게다가 이 이야기는 제 친구 얘기라고 하는데 기어코 네 얘기잖아 하면서 얘기하는 저 말본새가 어찌 그리 얄미운지요. 소연이의 말은 평소에 제가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편인데 왠지 이번 일은 저에게 크나큰 고민인지라 소연이의 말을 무시하지 못한 채 소연이의 말을 귀담아 듣게 돼버렸지 뭡니까. 아무튼 소연이가 제 속을 뒤집어 놓은 날 동창 모임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오늘따라 일찍 퇴근을 해서는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 냄새가 현관문을 열 때부터 진동을 했어요. 남편이 벗어놓은 옷들을 정리해서 세탁실로 가져가는데 아니 이 냄새는 여자의 향수 냄새가 제 코로 훅 들어왔어요. 뭐지? 이거 여자 향수 냄새인데? 제 손에 들고 있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뭔가 불길한 예감으로 와이셔츠의 냄새를 맡았는데 아니 글쎄 여자들이 흔히 쓰는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확실했죠. 그 순간 소연이의 말이 제 귀에 다시 맴돌았어요. 요즘은 사무실에 오피스 와이프 두고 그러는 남자 직원들이 많다는 말과 함께 제가 의심할까봐 송년회 모임에 부르지 않았을 거라는 그 말이요. 저는 그 자리에 남편의 와이셔츠를 손에 든 채로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피곤해져러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대체 이 여자의 향수 냄새는 뭘까? 대표네 집에서 송년회 한다는 것과 향수 냄새가 연관이 있는 걸까? 대체 나한테 숨기는 게 뭘까? 왜 부부 동반을 하지 않고 혼자 가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아는 채로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해장국을 끓여 아침상에 올려놓고 넌지시 남편에게 물어봤죠. 당신 어제 누구랑 술 마셨어? 제 물음에 남편이 답을 시작하면 그 답에 맞춰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간 궁금한 모든 것들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단답형으로 딱 한마디 하더군요. 직원들이랑 가볍게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한 거야. 그러고는 입을 다물어버리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아닌 것 같던데. 와이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 나던데? 여자 있는 곳 간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막힌 여자 아니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곳도 갈 수 있고 그렇지 뭐. 그런 거 속이고 그러지 마라. 그런 곳 다녀왔다고 내가 질투할 나이 아니잖아. 하며 웃는 얼굴로 말을 했는데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니까 혼자서 넘겨짚지 말고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 하면서 화를 내고서는 제 말을 막아버리더군요. 기분이 더러웠죠. 당신 요즘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혼자서 꽁에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대체 뭔데? 얘기를 해야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답 없이 숟가락을 놓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저는 열이 받아버렸죠. 그러고는 일어서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내가 묻잖아. 여자 향수 냄새 그거 뭐냐고. 왜 답을 안 해주는데? 화를 낼 사람은 난데 왜 도리어 당신이 화를 내는데? 제 말에 뭔가 답을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남편이 확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신경을 쓰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나라면 의미 부여 안 하게 생겼어?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런데 요즘 나랑 대화하는 시간도 급격히 줄었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지. 얼굴은 수심이 가득해서 우울해서 다니지. 하다 이젠 와이셔츠에 여자 향수 냄새까지 묻혀오질 않나.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당신 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그래, 여자 있는 술집 갔다 왔어. 됐냐? 그러더군요. 여자 있는 술집을 간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성의 없는 그 말투에 저는 기분이 몹시 언짢았어요. 하지만 옛말에 아쉬운 놈이 우물 파는 거라고 했죠.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건 저니까 화를 사귀면서 또 하나 더 궁금한 얘기를 물었죠. 나도 연말이면 송년회 모임이 많아. 일정 조정해야 하니까 당신 회사 송년회 날짜랑 장소 미리 알려줘. 그래야 내 스케줄도 잡지. 지금 당장 말해줘. 회사 송년회 모임 날짜가 어떻게 되고 장소는 어딘데? 저는 남편의 답을 기다렸건만 역시나 남편은 아무런 답 없이 코트를 들고 출근을 해버렸어요.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버렸죠. 결혼하고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그러고는 여러 날이 지났을 거예요. 남편의 행동들이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갔어요. 그날은 남편이 샤워를 하는데 휴대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한 번 울리더니 받지 않으니 연거푸 또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남편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느라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고요. 이거 분명 회사에서 급하게 오는 전화 같은데 하며 저는 휴대전화기를 욕실에 있는 남편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휴대전화기를 만지자 전화벨 소리가 뚝 끊기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기를 주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탁자 위에 다시 휴대폰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왠지 휴대폰을 열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날은 왠지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휴대폰을 열어보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거예요. 순간 또 저는 뭔가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니, 언제부터 휴대전화에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건 거지? 이 사람 진짜 날 신경 쓰이게 하네. 하며 한숨이 나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휴대폰에 비밀번호 잠금은 없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다니 왠지 느낌이 쎄했어요. 분명 이건 여자일 거라는 예감이 들더군요. 남편이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죠. 당신 언제부터 휴대폰에 비밀번호 건 거야? 그러자 남편이 제 손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더니 버럭 이리 줘. 왜 남의 휴대폰을 만지고 그래?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전화벨이 울리면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요. 여기서 받아, 안 들을게. 하고는 저는 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는 통화를 다 마친 것 같으면 제 방에서 나오곤 했어요. 그러고는 물어봤죠. 당신 대체 왜 그래?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야? 왜 내 생활을 당신이 꼬치꼬치 다 알려오들어? 제발 좀 그만하자.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힘든 짓을 왜 해? 다 오픈하면 서로가 편하잖아. 저는 부드럽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또 까칠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러면서 또 화를 냈어요. 정말 서운했죠. 이대로 있다간 제가 제 화를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결심을 해버렸죠. 궁금한 건 못 찾는 성격인지라 저는 송년회 모임을 남편 몰래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대표의 집에서 치러질 송년회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남편이 왜 대표의 집에서 송년회 하는 걸 저에게 숨기는지 그 속내를 알고 싶었거든요. 밖에서 본 대표의 집은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어요. 대표의 집 주소는 일전에 남편이랑 저랑 대표 첫아이의 돌잔치를 초대받았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훗날 죄송하다는 의미로 선물을 보낸 적이 있어서 주소를 알고 있었죠. 대표 집에 벨을 누르자 가정부 같은 여자가 나와서 대문을 열고 나와서는 어떤 일로 왔냐며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당당하게 김유찬 부장 와이프입니다. 송년회에 참석하려고 왔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들어오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주더군요. 저택 2층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부잣집이라 그런지 집도 넓고 잘 꾸며놨더군요. 그리고 송년회를 위해서 곳곳에 와인과 음료와 여러 뷔페 음식들이 세팅돼 있었어요. 제 두 눈은 두리번거리면서 남편을 찾고 있었는데 느닷없는 장소에서 저는 그만 남편을 보고 말았어요. 주방이었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남편에게 대표가 한다는 말이 김 부장, 너는 의전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설거지나 해! 하면서 남편에게 앞치마를 던져주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 눈빛을 하고서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다행히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지만 몸은 감추지 못했죠. 남편이 저를 봐버린 거예요. 남편과 두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남편은 두 눈이 동그래져서는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야? 저보다도 남편이 더 기겁하는 모습이 제 눈에 훤히 보였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데 회사 대표라는 작자가 저와 남편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재밌다는 듯 남편과 저를 번갈아가면서 보고는 재미있는 풍경인데? 김 부장, 와이프도 불렀어? 안 부를 거라더니? 그러는 겁니다. 저는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쳐올랐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얼른 집에 가. 나 아직 할 일이 많아. 집에 가서 얘기해줄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집에 가서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얼른 가라고. 남편의 말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눈치를 주더군요. 입 다물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서질 않는데 대표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김 부장,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와이프 앞에서 해고당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대표의 저 웃음소리, 기가 차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않게 지금 이대로 집을 향해 가야 하나 아니면 이 대표놈을 밟아버려야 하나 갈등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직원 한 사람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저쪽 입구에서 막 이곳 송년회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임직원 2명이 저와 대표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처음부터 남편과 저와 대표의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직원 한 분이 임직원 2명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그 임직원 2명의 두 눈이 동시에 커다래지면서 내뱉은 말이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분이 강 박사님 따님이세요. 맞아요. 강 박사님 따님이 확실해요. 이번 프로젝트 어긋나면 절대 안 됩니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요. 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남편과 대표와 제 쪽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다가왔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김희찬 부장 와이프가 강 박사님 따님이시라고요? 하며 확인을 하더군요. 임직원 2명은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러자 이곳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크게 놀라면서 벌벌 떨었어요. 그 사이 임직원 한 명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는 대표에게로 달려가더니 큰 소리로 그러더군요.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이분이 강 박사님 따님이세요. 이번 라이센스 체결에 지대한 공을 주신 분이죠. 김유찬 부장 와이프가 강 박사님 따님이시라고요. 저희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렸다고요. 이번 중국건 해결 못하면 저희 회사는 이제 이 바닥에서 아웃이에요. 맞습니다, 대표님. 어서 강 박사님 따님하고 김 부장한테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비시라고요. 그제야 대표가 정신을 차린 듯 빤히 저를 보더군요. 대표는 상황 파악이 됐으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었는지 재차 묻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강 박사님 따님이고 사위라고? 정말이야? 확인된 거야?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최근 남편 회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안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기술이 하나 있죠. 그런데 그 기술이 바로 저희 아빠가 특허를 받은 핵심 기술이에요. 우리 아빠로 말할 것 같으면 공학 박사세요.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학교를 그만두시고 창업을 해서 선박에 들어가는 몇 가지 신기술들을 보유하고 계세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박사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분이시죠. 저 또한 아빠 일을 어릴 때부터 종종 돕곤 해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계 돌아가는 상황은 좀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동종업계인 선박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은 세계 2위의 선박 건조 시장을 갖추고 있으니 유명한 대기업 말고도 관련 회사들이 많은 편이니까요. 그즈음 남편의 회사에서 아빠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저는 아빠 일을 돕다 보니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저에게 회사에서 아빠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은 이유를 저는 알고 있죠. 남편은 아빠에게 얘기를 해서 그 핵심 기술을 넣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빠가 남편과 저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해서 지금도 아빠와 남편의 사이가 어색한 편이거든요.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남편은 세컨드의 아들이에요. 옛날로 치자면 서자 그런 거죠. 시어머니가 한때 화류계에 몸을 담고 있었고 정계에 있는 아빠의 외도로 자신을 낳았다고 해요. 유교 사상이 강한 저희 아빠는 그런 집과 꼭 사돈을 맺어야겠냐면서 결혼을 결사반대하셨어요. 아빠는 말이다.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나 내 사랑하는 딸이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을 만났으면 해. 라고 늘 말씀하셨죠. 게다가 아빠는 외동딸인 저에게 회사를 물려줄 요량으로 아빠네 회사 직원 한 사람을 사윗감으로 찜해두셨었죠. 그런데 아빠가 사윗감으로 찜한 사람은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집안도 아빠의 기준으로는 가당치도 않고 학벌도 별로인 남자를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니 아빠는 화가 날 수밖에요. 아빠는 당시 첫인사를 드리러 온 남편에게 아주 심하다 못해 모욕적인 말까지 했고 남편은 그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죠. 아빠는 다른 거 보지 않는다. 집안의 뿌리를 봐야 해. 근본을 봐야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해. 그때 아빠의 이 말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대들었어요. 아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순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아빠가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
사람 하나만 보라고요. 제발 부모, 학벌, 재산 이런 배경 따위 보지 마시고요. 저의 고집에 아빠를 설득시켜 상견례를 했는데 남편을 보는 아빠의 시선이 더 우습게 돼버렸죠.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아주 교양 없는 말 행동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더욱이 이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예요. 상견례에 다녀온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오늘 상견례장에서 무리하게 구는 그 청년의 부모 모습 봤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겠노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남편도 알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남편은 아빠에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결혼 이후로 저는 어떻게든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혀보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일단 제 선에서 적당히 아빠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청하고 남편 몰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임직원과 자리를 마련했던 거였어요. 아빠는 자신의 라이센스를 쉽게 허락하지 않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아빠는 자신의 기술이 값어치 있는 곳에 쓰이길 바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빠의 라이센스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겐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많이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 조건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나는 내 기술이 많은 곳에 쓰이길 원하지 않아. 비슷한 라이센스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왕이면 바람직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해. 라고 평소에 자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계약건에 반드시 아빠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빠는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죠. 대표가 나서서 일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아랫사람들을 보내는 것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회사에서 아빠를 설득하는 일이 남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아빠를 만나서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의 라이센스를 사지 말고 단독으로 남편 회사에서 기술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대표의 눈밖에 나게 됐고 그 보복으로 대표는 남편에게 회사 일하지 말고 잡일이나 하라고 시키게 된 거죠. 그 후로도 남편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빠에게 여러 차례 라이센스 계약을 맺자고 했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 아빠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중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에게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회사의 임직원과 만나자고 제의를 했죠. 아빠도 딸인 제가 나서서 설득하니 결국 제 말을 들어주시더군요. 약속 장소에 나온 임직원 두 분은 송년회 때마다 제 얼굴을 봐서 쉽게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우리 어디서 뵌 적 있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김유찬 부장 와이프예요. 제가 남편 이름을 대자 임직원 2명이 당황을 하더군요. 맞아요. 본인들은 저희 아빠의 사무실에 온 거니까요. 저는 이어서 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딸이라고 하자 2명의 임직원이 깜짝 놀라더군요. 당연하죠. 한 번도 저는 제가 누군가의 딸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도 남편이 저희 아빠 사위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세상에, 김 부장이 강 박사님 사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 부장은 이런 백을 두고도 왜 일을 성사시키지 않고 고집을 부린 거야, 참. 우리한테 한마디 언질이라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우리가 미리 나섰을 텐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만나자고 하지 않으셨으면 일이 더 꼬일 뻔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죠. 남편의 고집도 아빠의 고집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 프로젝트 건은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 잘 드려서 성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 남편인 김유찬 부장에겐 아무 말도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나섰다는 걸요. 실은 남편에겐 제가 서프라이즈로 알려주고 싶어서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럼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인데 함구하고 말고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 박사님 따님을 가까운 곳에 두고 저희는 다른 곳에서 루트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더 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소문이 나서 남편 귀에 들어갈지도 모르니
꼭 두 분만 제가 강 박사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해요. 아버지도 저도 인맥을 통해서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걱정 마십시오.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라이센스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 비밀이야 지켜드리고 말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임직원 2명은 저에게 굽신거리더군요. 그리고 식사를 하던 도중 저는 이 자리에서 듣게 됐어요. 송년회가 대표네 집에서 열린다는 것을요. 그날 송년회에 사모님도 오시죠? 올해 송년회는 대표님 댁에서 열리는 거 아시죠? 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들은 바가 없지만 곧 남편에게 들을 거라 기대를 하고 네, 당연히 가야죠. 라고 답을 했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대표는 제가 강 박사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직원들에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합니까? 대표인 제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강 박사님이 라이센스를 사위 얼굴 보고 줬다는 걸 미리 보고를 하셨어야죠. 이렇게 정보가 느려서야 원. 대표님, 그게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임직원은 대표에게 말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눈치 빠른 대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제 곁으로 와서는 굽신굽신 하더군요. 저희 업계에서 가장 훌륭하신 강 박사님 따님이 김 부장 와이프라니 이런 인연이 없네요. 이번 중국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우리 회사에서는 강 박사님의 라이센스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중국 프로젝트 건에 강 박사님 라이센스를 체결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고 저에게 인사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간의 안면을 싹 바꾸고서는 아주 친절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러고는 목소리를 내려 깔고서는 한다는 말이 자네 거기서 뭐해? 앞치마 내려놓고 이리 오지 않고 여기 와서 와이프랑 앉아서 와인 한잔 하게나. 김 부장은 다 좋은데 왜 그리 융통성이 없어? 장인어른이 그런 훌륭한 분이시면서 왜 한마디도 내게 먼저 언지를 주지 않았나? 그럼 내가 자네한테 특별 대우를 했을 텐데 말이야. 나 정말 섭섭하네. 하면서 너스레를 떨더니 남편이 앞치마를 벗고 다가오니깐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아주 친한 사이임을 강조하더군요. 김 부장도 참. 장인어른이 그 유명한 강 박사님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김 부장 새 승진부터 시켜야겠는걸. 하면서 껄껄껄하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전 알 수 있었어요. 대표의 그 눈빛은 제 남편을 쪼고 있었어요. 남편은 대표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상황을 좀 설명해봐. 라이센스 관련해서 당신이 어떻게 한 거야? 그래요. 당연히 궁금하겠죠. 하지만 저는 여유 있게 답변을 했어요. 당신도 오늘 여기서 열리는 송년회를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는지 집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왜 당신 몰래 라이센스를 임직원들과 체결했는지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저러나 이 대표라는 놈은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이 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회사 직원에게 설거지를 하라면서 앞치마를 던질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걸 본 제 앞에서 말을 잘 들어라, 와이프 앞에서 해고당하기 싫으면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래놓고선 제가 강 박사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자 태도를 이렇게 바꾼다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대표에게 따져 물었어요. 대표님, 아까 제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와이프 앞에서 해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하라고요? 이 회사는 아직 이런 말들이 통하나 보죠? 그랬더니 대표라는 작자가 표정이 변하더군요. 어금니를 꽉 깨무는 모습을 저는 보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대표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 왜 답이 없으세요? 그러자 대표가 씩 웃으면서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게 제가 자주 쓰는 농담입니다. 요즘 세상에 직원을 함부로 어떻게 제 마음대로 자르나요? 김 부장이 원체 제 동생 같은 사람이라서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안 그러나 김 부장? 남편은 대표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을 건넸어요. 아니 여보, 이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말을 좀 해봐. 어떻게 당신이 이런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야? 기가 막히네. 뉴스에서나 봤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하는 회사에 내 남편이 다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죠. 대표도 이제야 정신이 드는지 저를 설득하려고 잔머리 굴리는 모습이 보였고 직원들도 눈치껏 제게 와서 저를 달랬죠.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대표는 이 사람에게 눈치를 주더군요. 더 말을 하라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 사모님 화가 풀리실까요?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이상하네요. 아니 지금 이게 제 화를 푼다고 될 일입니까? 회사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남의 회사 시스템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본 이 상황은 그래 보이네요. 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걸 본 임직원 중 하나가 총대를 매는 듯 대표에게 말을 하더군요. 대표님, 직원들에게 이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대표라고 해서 직원을 수족 부리듯 하면 안 된다고요. 임직원 한 명이 입이 트이자 다른 직원들도 힘을 얻어 말을 시작하더군요. 이제 우리 회사 어쩔 겁니까? 이번에 강 박사님 보유기술 안 들어가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해요. 저희 모두가 어떻게 해서 일군 회사인데요?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표도 이제는 계산이 끝났는지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강양, 강인 사람인 거죠. 대표라는 사람이 자존심도 없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그런데 이게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 될 문제인가요? 그러던 찰나였어요. 대표의 부인이 집에 도착했더군요. 개인적인 일을 좀 보고 오느라 늦었다면서요. 이 상황을 전혀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던 대표 와이프가 저희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김 부장, 지금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름 출석 체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김 부장, 내 차에 가면 말이야. 와인 있을 거야. 여기 이분들 집에 가실 때 한 병씩 챙겨드려요. 그리고 세탁소에 가서 내 옷도 좀 찾아와. 내일 아침에 입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깜빡했네. 아참, 저번에 내가 취했을 때 집까지 데려다 준 거 고마워. 내가 취해서 몸을 가누질 못해서 김 부장한테 좀 기댔는데 내 향수 냄새 김 부장 와이셔츠에 안 배웠을까? 내가 향수를 워낙 진하게 뿌려서 말이야.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해? 덕분에 얼마 전 남편의 와이셔츠에 여자 향수 냄새가 났던 이유를 알게 됐지만 대표 와이프의 말에 저는 거의 졸도 직전이었죠. 당신 대표 와이프의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했던 거야? 대체 왜? 당신이 왜? 남편은 제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보처럼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한 남편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제 남편을 하인 부리듯 하는 대표와 대표의 와이프가 미웠어요. 저는 대표와 와이프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자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한 대표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저 여자 누구야? 누군데 설치는 거야? 하면서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야, 넌 누구 와이프야?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야, 말해봐. 너 누구야? 쌍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더군요. 아무도 대표 와이프를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여자일 거라는 걸 단번에 알겠더군요. 이에 대표의 표정은 가관이었어요. 직원들도 대표 부인의 물음에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이제 망했다 하는 자포자기한 눈빛들이었어요. 이런 대표의 갑질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이 회사의 분위기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남편은 더더욱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는 일단 저희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죠. 그러고는 이번 계약건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이 상황은 문제를 확대시킬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 끌고 대표의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대표와 임직원들은 끝까지 저와 남편을 따라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했지만 저의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따졌죠. 당신 이게 뭐야?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간 회사에 다녔던 거야? 남편은 답이 없었어요. 변명이라도 했으면 좋겠건만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이 없는 그런 남편 때문에 저는 더 화가 났죠.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대표한테 실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일했잖아.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대표와 대표 와이프한테까지 노예짓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된 건데? 남편은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는 당신도 나 속였잖아. 몰래 일 진행시켜서 회사랑 계약 체결한 걸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왜 몰래 일을 진행시켰어? 내가 그렇게 못 믿어 보였던 거야? 그런 거잖아. 저는 남편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당신이 싫어하니까. 당신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아니까. 이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나도 그래. 당신이 속상해할 거 아니까. 남편이 이런 취급 받으면서 일한다는 걸 알면 당신 마음 찢어질 거 아니까. 라고 말하며 울먹거리더군요. 그동안 회사에서 겪었던 서러움이 터진 남편은 엉엉 울었고 저는 더 이상 그런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어요. 저는 일단 아빠 사무실로 남편과 함께 달려갔죠. 남편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해약하라고요. 위약금이 얼마가 됐건 간에 없던 일로 하라고요. 아빠는 깜짝 놀라더군요. 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죠. 저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빠, 세상 이 사람이요. 대표네 집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앞치마를 매라고 대표라는 작자가 남편에게 던져주더라고요. 이게 요즘 세상에 있을 법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제 말을 듣고 난 아빠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당하고만 있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그랬어. 그리고 자네, 나한테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나? 내가 가진 기술이 자네 회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가? 쉬운 길을 두고 왜 미련스럽게? 아빠도 답답해하셨어요. 한참 후에야 마음이 가라앉은 모양인지 남편이 말을 시작했죠. 아버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입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도움도 끝까지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 대표의 괴롭힘도 성공하고 싶어서 참았어요. 참고 참아서 대표 눈에 들고 싶었어요. 아버님 저 인정 안 하시잖아요. 결혼도 그렇게 반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 잘해서 대표 눈에 들어 최고 자리까지 올라서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표가 설거지를 시키면 하고 욕하면 욕도 듣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저요. 대표 마누라 뒤치다거리도 다 했어요. 백화점 환부심부름에 세탁소, 마트 심부름까지요. 저번에는 여자 향수가 제 와이셔츠에 묻었다고 설영이가 의심을 하대요. 그거 대표 와이프가 술 마시고 취해서 저한테 기대는 바람에 제 와이셔츠에 묻은 거였어요. 아버님, 저 그렇게라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얘기를 듣고 나서 아빠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러고는 그간 쌓아놓은 마음을 열어놓으셨죠. 자네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내 사위야. 자네 업계에서 일 잘한다는 소문 내가 들었어. 적당한 시기에 내 회사로 부르려고 했는데. 아빠는 이제 남편에 대한 감정이 온전히 풀린 듯 보였어요. 내가 왜 자네와 내 딸 결혼을 반대한 줄 아나? 물론 집안 문제도 있지만 자네 부모님 때문만은 아니었어. 바로 그런 점 때문이야. 왜 사람이 매사에 여유가 없어? 모래를 움켜쥐어봐.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안 그래? 이제는 그러지 말고 여유를 좀 가지게 나. 그리고 자네 그 회사 다니면서 많이 배웠을 거야. 깨달은 게 많을 거야. 나쁜 기억이긴 하지만 그 회사에서 일했던 걸 발판으로 내가 만든 회사 키워보게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은 아빠 품에 안겨서 그간에 쌓인 고통에 대한 눈물을 흘려보냈죠. 남편은 워커홀릭으로 대표에게 충성했지만 대표는 그런 남편의 충성심을 오히려 이용했던 거죠. 저는 남편이 너무나 가여웠어요. 그 후 아빠는 저를 대신해서 그 회사와의 계약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죠. 위약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애초에 계약이 남편 회사가 아쉬운 처지라서 계약이 파괴됐을 때의 계약금을 아주 적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 일로 남편의 회사는 난리가 났죠. 아빠와의 계약 해지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됐어요.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벽을 치거나 테이블을 치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도 잦았죠. 직원들에게 반말은 기본이며 개인적인 업무를 여러 명에게 지시했더군요. 이런 내용들이 CCTV에 포착이 됐고 직원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있었죠. 하루는 직원들이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감사하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직원 모두는 대표님 한 사람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해왔어요. 이건 직장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옥에 출근하는 것과 같았죠.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도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서요. 보복당하고 심지어는 직장을 잃을까 봐서요. 그리고 업계에 소문이 돌면 다른 직장에서도 저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집단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봤지만 종대를 맬 사람이 없었고 그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장 내 폭행으로 소송을 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외부에 알려지기까지 했죠.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게 직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어요. 타사에서도 힘을 보태줬죠. 대표는 남편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사죄를 했지만 응어리진 직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대표는 합의를 원한다면서 직원들에게 피해 보상 금액을 제시했지만 직원 누구 하나도 합의를 원치 않았죠. 결국 대표는 감옥에 가게 됐고 그제야 직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세상에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더군요. 대표 와이프 역시 뇌물을 받은 게 포착이 돼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됐죠. 남편은 퇴사를 하고 지금 아빠 회사로 왔어요. 저와 이제 일을 하면서 아빠의 회사를 더 키워나갈 생각이에요. 남편과 저는 예전 관계로 돌아왔죠. 지금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